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도 보수 후보로 40년간 교육을 연구해온 교육 전문가 조영달입니다. 지난 8년간 서울 교육은 학교 폭력으로 얼룩졌고 조현 교육감의 8년은 최근 2년은 방역만 있고 교육은 없었습니다. 현 교육감은 형사 피고인이 되었고 전 비서실장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다시 4년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정책과 함께 후보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 1호로 재판받는 모렴치한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학교 폭력 전과를 자랑스럽게 떠드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위장 전입과 거짓 사태로 시민을 우롱하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정치교육과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함께 시장과 함께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영달 후보 말씀해 주세요. 고교학점제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선 표준적인 모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수능 과목을 원합니다. 교사의 증원 역시 8만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 학생의 개설 과목도 20개에서 100여 개까지 학교마다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도 80% 이상이 반대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연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시된다면 천차만별의 운영으로 격차는 심해지고 고등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될 것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고교학점제의 대안으로 고등학교를 진로학교의 체제로 개편하는 학제의 개편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적성에 따라 대학, 지역사회, 산업, 자기학교 등에서 학습의 장을 확대 개방해가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후 과목을 이수한 후에 자율적 학점 이수제로 바꾸고 수업 연한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여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1인용 공부방 행보가지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협조해서 교육보증기금을 설치해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학제 개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교육사의 아주 획기적인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려면 교육감 자신이 굉장히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도희연 교육감께서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돼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고교학점제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지금이라도 좀 물러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어서도 기소가 되거나 죄가 의혹을 받거나 하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사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연 교육감께 이러한 후보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수능과 고교학점제의 이 미스매치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수능 체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달 후보. 아까 조희연 후보께서는 그 다른 말씀을 제 질문에 완전히 답을 하질 않으셨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특채하는 것은 그건 정말 권한의 남용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를 하려면은 고등학교에서 아주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선택도 중요하고 운영 과정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조희연 교육감님은? 인원고등학교 때 보면 사상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시면 됩니까? 이런 유형의 체제를 그냥 제대로 하시지 못한 교육감이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건지 전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예. 두 번 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이행해 나가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입니다. 이 시범 운영학교 교사의 거의 80% 가까이가 고교학점제를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고교학점제가 실시할 터전 그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그냥 해나가겠다고만 고집만 부리시면 이건 사실은 시민과 학부모나 교육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네, 예. 답변을. 이 조현 교육감 8년을 하면서 사실 최악으로 몰아넣은 것이 기초학력에 있어서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을 해 나가려면 대략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수업이 활동 중심입니다.
그런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면은 기초학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건 매우 상시되죠. 본인은 기초학력을 굉장히 실패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실패를 눈앞에 보는 꼴입니다. 대답하십시오. 예, 제가 시간이 조전혁 후보님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조전혁 후보님께 그냥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만약에 평가에서 이 과목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뭐 패스페일로 하든 그렇지 않든 미달하는 학생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뭐 그 친구들 또 다시 뭐 수업을 갖다 듣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아이들이 이게 선택 과목을 갖다 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학에서 이미 겪어본 일인데요. 대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인기 과목들 소위 막 이 수강 신청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과목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책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전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고등학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예. 수업을 다시 쓸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미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지 못해서 또 졸업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학교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학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후보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실시하겠다고만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자들께서 좀 바르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 시내에 보니까 대략 과목의 개설을 20여 개 할 수 있는 학교부터 해서 많게는 100여 개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같은 상황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급격하게 실시하게 되면 100여 개를 개설할 수 있는 학교와 20개밖에 하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의 격차와 학습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는 하향 평등 정책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상황과도 어긋납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과도 배치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Z세대나 지능정보 사회의 학생 성장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고와 특목고의 다양화 정책은 학교의 설립의 다양화라고 하는 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위한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일부 지적되는 자사고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 학력이 저하된다 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원의 문제이지 제도의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 공약에서 제시한 방과 후 전문학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의 설립 유형 가운데 종교계 자사고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주의를 요합니다. 근학 이념에 따라서 교직원의 선발과 임용,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유, 학교 종교교육의 자유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 공약인 서울 자율형 학교 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우선 조현 교육감님이 조현 후보께서 뭘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신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나쁘게 가져가는 것은 교육감의 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소신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면 그건 또 역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자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향 평등 정책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수평적 학교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은 서울의 학력이 하향해도 좋다. 내 소신이면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기초학력이 모자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좋다. 내 소신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하향이 아니라 실력을 올리고 인품을 기르는 상향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짚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선택해 하고 자양성을 키우고 또 자유를 통해서 창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엮어야 할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있어서는 학교 설립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틀이 있는 자기 틀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사고와 특목고가 존재하면서 그 바탕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로서는 장기적으로 서울 자율형 학교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라인이 하나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이러한 다양성과 창의를 키워나가는가 하는 그 문제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고등학교 교육을 진로교육, 입시교육기관으로부터 진로교육 체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조현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섞어서 수평적 하시다가 갑자기 학교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조현 교육감님 머릿속에는 제도와 개별 학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현 교육감께서 좀 저 많이 잘 생각을 고민하면서 하시기 가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예, 제가 그냥 조현 후보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질 높은 수업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왜 저 서술형 평가 비중은 20%밖에 되질 않습니까? 한 50%로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조영달 후보님께서 정말 사대 교수님으로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큰 방향은 논서술형 수업이 확대되는 방향, 평가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선생님들이 또 힘들고 평가 잠깐만요. 체제가 알겠습니다.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예, 혼선도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은 같습니다. 조영달 후보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계속 그러세요. 제가 물으니까 그럴까요? 또 방향은 같다고 또 지금 대답하시죠. 아까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다양성 이야기를 한참 하셔놓고는 인원고 사태에 있어서는 사상 강요와 같은 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가 사상 말과 강요를 한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불일치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으세요. 제가 사상 강요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견의 충돌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일을 담당하신 교육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과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자꾸 그렇게 당시에 유감 바꾸고 표현도 거짓으로 했었죠. 말씀하시면 예. 안 되죠. 예. 이번에 이 조희연 후보께서 혹시 이 세 후보께 하실 질문은 없을까요? 예, 아까 요거하고 직접 연관 안 됩니다만 조영달 후보님께서 방과후 전문학교라는 저희도 좀 고민하는 주제인데 특색 있는 정책을 하셔서 한번 제가 좀 더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달 후보. 방과 후 전문학교는 과거의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과 그야말로 교육적 돌봄, 안전 이런 것들이 한 학교에서 공식 교육 과정과 방과 후에 있어서도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학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사교육을 능가하는 강사 선생님들과 애정을 지닌 돌봄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해서 거의 24시간 학부모가 요청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학부모 요청에 따라서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학교 내에 신설하고 그걸 통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하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좀 보내고 싶은 장소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어떤 자녀 교육의 웰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교 체제를 개편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조현 후보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판이 잘못되면 몇 달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을 예를 들면 하셔서 시간 낭비하고 서울교육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냥 사퇴하시는 게 어떨지 내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5번이나 8년이 되는 동안에 고발이 요즘은 너무 난무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교육이라도 좀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재판 결과는 그렇게까지는 법조인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라도 좀 조희연 교육감께서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좀 예의가 있으시다면 제발 좀 결단을 네. 내려서 그것을 시간은 지켜주시기 다 바랍니다. 쓰셨- 우선 교육격차 해결에는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성취평가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평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평가 비중을 5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에는
전수 진단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처방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좀 손닿을 수 있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 학습 컨설팅도 하게 하고 또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도 학력 보충년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학력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충적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습, 학업 성취를 할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없으면 어떤 일도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맞춤형 상담제도 매우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는 학교를 이원화하는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와 방과 후 전문학교 그 두 가지 학교 체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더해서 검증된 자격이 주어진 돌봄 제공자들에 의해서 학교 및 위탁 가정에 대해서 24시간의 돌봄과 교육이 같이 더해지는 그런 돌봄 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일보된 한국 사회의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욕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욕의 문제는 성취 의욕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비교과 활동인 7번 창체활동, 우리가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말하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학종에서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건 조현 교육감님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조현 교육감님께서 이 학력 저하와 격차를 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1년인가요? 20년, 2021년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내려보낸 공문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설학교 진흥원장 이사장에 해당하는 학교 운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략 80% 이상의 공문이 교육과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학교 방역관리 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교육적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책은 그냥 교사 의병에게 맡겨져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가 무교육 정책으로 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책임을 좀 지시기 바라고 지금 격차 문제를 다 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경우에 있어서는 학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 2학년 경우는 행동 중심으로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여러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3학년의 교육과정이 이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학년 교육과정을 그런 활동을 하질 못하니까 이 학생들이 3학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잘 모르셨죠? 이러한 이 1, 2학년의 이 두 학년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건 이제 일종의 학습 결손이기도 하고 발달 격차이기도 한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정책도 별로 교육청이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지적은 꼭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적을 하셨고 조희연 교육감님. 비서실 행정으로 이미 서울교육 행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계에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범죄자 교육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러나셔서 교육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조영달의 서울교육에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교육이 해소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며 기초 학력과 인성이 갖추어져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교육감과 거짓과 음모로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교육감의 대결입니다. 저 조영달은 서울교육의 집주인으로서 형사 피고인, 학교폭력 가해자,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로부터 서울교육을 사수하고 희망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평등주의와 좌파 교육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지키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대학의 교수직도 사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만이 제 곁에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서울교육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조영달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는 6월 1일 본투표 날뿐만 아니라 이번 주 27일과 28일에도 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